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도 긍정적이고 스트레스 없는 그런 멋진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어떻게 2021년 잘 보내고 계십니까?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정말 영상 찍을 때마다 코로나 얘기 좀 안 나왔으면 싶을 정도로 코로나가 정말 힘들게 만든 것 같습니다. 그 옛날에 유명한 그 성철 스님 아시죠? 그분이 옛날에 뭐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이런 말씀을 남기셨고 또 우리에게 또 남긴 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살아가면서 걱정할 거면 딱 두 가지만 걱정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아픈가? 안 아픈가? 만약에 안 아프다면은 걱정을 하지 말고 아프면은 두 가지만 걱정을 해라. 나을 병인가? 안 나을 병인가? 자, 그리고 나을 병이면은 걱정하지 말고 안 나을 병이면 두 가지만 걱정을 또 하라고 했습니다. 죽을 병인가? 안 죽을 병인가? 죽을 병이면은 안 죽을 병이면은 걱정을 하지 말고 죽을 병이라면은 또 두 가지만 걱정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천국에 갈 것인가? 지옥에 갈 것인가? 만약에 천국에 갈 것 같으면은 걱정하지 말고 지옥에 갈 것 같으면은 지옥에 갈 사람이 무슨 걱정이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살아가면서 우리가 물론 뭐 열심히 살다 보면은 좀 뭡니까 남에게 피해를 주는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은 가급적이면은 피해를 안 주고 지옥에 갈 정도의 인생을 마무리해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각 본인의 건강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뭐 사람마다의 어떤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좀 더 풍요롭게 살다가 가시는 분도 있지만은 좀 어렵게 살다 가시는 분도 있고 그렇지만은 제 개인적인 생각은 가장 중요한 것은 죽을 때까지 무엇인가 나의 꿈을 향해서 열심히 그 목표를 정하고 죽는 내일까지 항상 꿈을 간직해서 열심히 사는 그런 사람이 가장 잘 사는 사람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통 보면은 하는 일들이 모두 잘 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잘 될 때도 있고 잘 안 될 때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가지고 잘 안 된다고 해가지고 내가 만약에 왜 잘 안 될까 자꾸 이렇게 생각하면요 자꾸 일이 꼬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 자체를 긍정적으로 하고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잘 될 거야. 그리고 혼잣말로 나는 정말 잘 될 거야. 나는 멋진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스스로 자기 자신을 칭찬을 하게 되면은 안 좋은 일들이 사라지고 좋은 일들이 이렇게 연결되어 오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개인적으로 살면서 느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보통 대인관계에서 보통 보면은 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는 상대방 말을 많이 들어줍니다. 상대방이 충분히 얘기를 하고 하면은 거기에 대해 가지고 들은 그대로 맞장구를 쳐주고 그리고 그분이 이야기를 다 하고 난 다음에 내가 이야기할 차례가 왔을 때 저는 에이필드 제품 얘기라든지 에이필드에 대한 얘기를 한 3분 정도, 길면 5분이겠네요. 3분 정도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은 그분이 또 저에 대한 말에 신뢰를 더 가지는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우리는 건강해야 합니다. 아무리 큰 재산을 가지고 있고 큰 그룹을 가지고 있다 한들 내가 아프면은 그만큼 힘든 것은 내 자신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물질적인 것도 중요하지만은 원래 2021년은 여러분들도 본인의 건강을 챙길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건강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어차피 영상을 쭉 찍고 있는데 건강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 아는 상식선에서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보통 보면요, 살아오면서 보통, 우리가 어린 애들이라든지 아니면 가족 중에서 만약에 아토피가 있다, 이렇게 하면요, 물론 어떤 아토피가 뭐 유전이 되고 뭐 어떤 이런 얘기도 하지만은, 제가 봤을 때에는, 지금 살고 있는 환경, 그 집의 환경, 아토피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어떤, 우리가 그런 환경에서 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뭐 콘크리트 집, 이러면은 시멘트에서 뭡니까? 독이 나오고 또 그게 빠지려고 하면 어느 정도 오래 걸리고, 그 다음에 모든 우리가 생활을 하면서 주변을 이렇게 보면은 냉장고부터 해서 세탁기부터 해서 모든 것들이 석유와 관계되는 그런 제품들이죠. 물을 먹어도 PT병이고, 어떤 옛날에 어떤 정말 우리가 석유가 개발이 되지 않고 이랬을 때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하고는 전혀 다른 환경에서 우리가 살기 때문에 많은 환경 호르몬에 우리가 노출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을 한번 체크를 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제 생각은 먹는 음식입니다. 음식을 너무 뭡니까? 푸드 쪽으로 드신다든지 정제된 어떤 그런 인스턴트 식품을 자주 든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결국은 아토피가 올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죠. 요즘 저는 이제 틱톡이라고 중국 기업에서 하는데 그쪽에 보면 요새 많은 분들이 라이브를 하는 것을 봤습니다. 거기 보니까 새벽 2시가 됐는데 그분들 보면은 막 라면을 막 그냥 쑥 부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먹고, 저도 어릴 때 옛날에 먹었지만 지금은 제가 안 먹죠. 그렇게 먹으면서 이제 아토피가 있고 그런 얘기를 하고 피부 얘기를 이렇게 하십니다. 그럼 내가 피부가 좀 안 좋아. 그럼 피부가 안 좋으면은, 그냥 피부가 이렇게 좋아지고 이렇게 될까요? 그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결국은, 인간도 마찬가지지만은, 동물도 마찬가지고, 모든 부분에서, 우리가 피부든 어디든, 고혈압이든 당뇨든, 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결국은 뭡니까? 먹는 음식에서 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소고기를 많이 먹으면은 뭡니까? 혈관 질환에 올 확률이 높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건강을 생각하시는 분들 같으면은 최대한 돼지고기라든지 아니면은 그보다 더 생각하시는 분들은 닭고기, 그 중에서도 가슴살을 먹고 그렇게 하죠. 물론 요즘은 닭고기도 사실은 실질적으로 키울 때 병이 많다 보니까 어떤 항생제를 많이 뭐 이렇게 먹는 물에다가 넣어서 병이 많이 오니까, 그래서 결국은 그 항생제가 다 배출이 안 되면은 몸에 쌓였으면 우리가 먹으면은 또 2차적으로 우리도 항생제를 먹게 되는 거죠. 옛날에 비해서 뭐 감기가 좀 자주 안 걸리죠. 제 생각은 우리가 먹는 그 육식, 어떤 돼지고기나 소고기 아니면은 닭고기 이런 쪽에서 그런 어떤 항생제 부분들이 우리가 섭취를 하게 되어서 그렇게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개인적으로 한번 해보곤 합니다. 자, 여러분들 장 건강, 첫 번째가 장 건강입니다. 장을 튼튼하게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장 건강에는 일단 물론 지금 우리가 프로바이오틱스, 뭐 프리바이오틱스, 우리가 TV를 보면은 항상 어떤 홈쇼핑을 보면은 그런 어떤 광고들이라든지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은 프로바이오틱스, 프리바이오틱스를 아무리 열심히 먹는다 하더라도 결국은 내가 먹고 있는 음식을 가리지 않고 먹고 있으면은 그만큼 그것을 많이 먹는다 하더라도 효과를 볼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프로바이오틱스를 많이 먹습니다. 저도 뭐 소주하고 술을 또 좋아하고 하지만은 매일같이 소주를 있지 않습니까? 안주도 안 먹고 소주만 이렇게 드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 아무리 유산균 먹는다 해서 유산균이 이 장 속에서 생존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어떤 지병이 있다든지 아니면은 몸에 염증이 많아서 항상 뭡니까? 잇몸이 분다든지 어디가 부어서 병원에 가서 항생제를 주사를 맞고 항생제, 소염제를 먹게 된다면은 그 유산균들이, 유익균들이 장에서 살 수 없는 환경으로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장 문화. 그러면 그 장 문화를 첫 번째적으로 우리가 좋게 하려고 하면은 내가 지금 먹고 있는 음식, 이것에 대한 어떤 정말 신경을 쓰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담배를 피우는 사람과 담배를 안 피우는 사람. 우리가 보통, 우리가 병원에 가면은 의사분들이 첫 번째적으로 어떤 이렇게 검진을 하고 다 하다가 별 이상이 없으면은 묻는 게 뭡니까? 술, 담배 끊으시고,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장 건강, 요 부분에 대해서 다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먹고 있는, 우리가 있는 음식, 내가 뭘 좋아하고, 이것을 확실하게 정말 적어보세요. 보통 보면은, 다이어트 우리가 한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다이어트. 근데 정말 많이 안 먹어요. 안 먹는데, 중요한 것은, 밥은 안 먹는데, 그 부수적으로 먹는 게 밥보다 칼로리가 더 높은 그런 음식들을 섭취하더라는 겁니다. 뭐 어떤 분들은 물만 먹어도 살이 찐다. 그래서 다이어트 한다면서 물만 거의 드시면서 배가 고프니까 드시는 거 보면은 굉장히 어떤 장 문화에 안 좋은 그런 것들을 많이 드신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밥은 안 먹어. 근데 떡을 좋아해. 그죠? 떡볶이를 좋아해. 그럼 떡볶이를 많이 먹어. 그럼 밥 먹은 거랑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부분들을 체크를 하시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먹는 것은 어느 정도, 그러면 내가 선별을 해서 이제 먹게 되는 겁니다. 먹게 되죠. 자, 그러면은, 이제 일단은 우리가 장 문화를 좋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장에 유익균이 많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장에 유익균이. 자, 유익균이 많게 하기 위해서는 뭡니까? 그냥 음식으로만 섭취하기에는 지금 우리가 전 세계가 환경적으로 어떤 농사 지은 그런 어떤 재배한 것들이 영양분이 옛날처럼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비가 와도 옛날에 왔던 어떤 그냥 비가 아니고 지금은 거의 삼성비가 오고 하다 보니까 식물들도 영양분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옛날에 시금치를 요만큼 먹으면 하루에 된다면은 지금은 이만큼을 먹어도 안 될 정도로 영양분이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뭡니까? 영양분 섭취하는 이것이 젊었을 때보다 더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이가 들면서 건강식품, 더 많은 영양분을 섭취를 해야만이 평균적인 영양분 섭취하는 그 정도의 수준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장 문화를 좋게 해서 기본적으로 뭡니까? 프로바이오틱스를 먹죠. 그러면은, 거기에 유산균이죠. 유산균을 먹게 되면은, 유산균도 종류가 많습니다. 종이 많아요. 다 사람마다 어떤 그 종을 똑같이 유산균을 해가지고 다 이렇게 나한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회사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한 15종의 유산균을 숫자도 많이 넣어서 이렇게 하는 회사가 있는가 하면은 몇 가지의 기본 몇 가지의 종류의 유산균을 넣어서 이렇게 판매를 하는 그런 회사들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양이면은 유산균은 여러 가지 종이 한 15종 정도 들어가 있는 그런 제품을 드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제품이 바로 우리 에이필드의 프로바이오틱스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거기에서 또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가 그 유익균들이 걔들도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걔들이 이제 먹고 살 그 어떤 밥 쉽게 해서 식량을 넣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식량이 바로 뭡니까? 식이섬유입니다. 식이섬유. 그래서 우리가 보면 프리바이오틱스 얘기를 하죠. 그래서 지금 유산균을 보면은 프리바이오틱스, 프로바이오틱스를 같이 넣어서 이렇게 출시가 되기도 하고요. 지금 에피드에서는 지금 또 곧 나오는 게 또 뭡니까? 프리바이오틱스 따로
식이섬유 또 따로 제품이 곧 출시가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프로바이오티스, 프리바이오티스를 같이 섭취를 해 주시면은 굉장히 좋은 거죠. 그렇게 하면서 그 다음에는 또 어떤 것을 신경 써야 되는가 하면은 제가 첫 번째 말씀드렸던 내가 섭취하는 음식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에서 신경을 써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장기에 수축과 이완을 하고 여기에 대한 영양분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어떤 우리가 뭐 피부가 어디 상처가 나는데 형성되는데도 마찬가지고 거기에 필요한 영양분이나 성분들이 꼭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장기가 근육이든 우리는 계속 움직이지 않습니까? 자고 있어도 뭡니까? 움직이는 것들이 있겠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장기가 수축이 되고 심장이 수축이 되고 뭐 어떤 근육이 수축이 됐을 때 필요한 영양분이 바로 칼슘이라는 얘기입니다. 칼슘. 그래서 칼슘이 부족하게 되면은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147가지의 병이 올 수 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어떤 내가 장의 문화를 잘 만들어 놨다면은 그 다음부터는 뭡니까? 우리 몸에 어떤 원활하게 또 쓰일 수 있는 그 에너지를 또 먹어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칼슘은 우리가 대한민국 시야전에서 얘기하는 거 보면은 보통 하루에 우리 대한민국 사람 같으면 800에서 한 1000ml가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음식물로 우리가 섭취를 할 수 있는 게 보통 230에서 한 400ml 정도가 섭취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거의 400ml도 안 되죠. 그러면은 나머지 모자란 칼슘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따로 섭취를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뭘로 섭취를 합니까? 음식물로. 음식물은 먹고 해봐야 지금 뭐 200얼밖에 안 되니까 건강식품으로 섭취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칼슘 중에서도 여러 가지의 칼슘들이 많습니다. 종류가 많아요. 많은데 거기에서 잘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몸의 흡수가 정말 좋은 그런 칼슘을 선택을 하셔야 되겠죠. 어떤 분들은 그냥 탄산칼슘, 옛날에 탄산칼슘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지금 뭐 어떤 수용성, 어떤 그 칼슘보다는 굉장히 그 몸의 흡수율이 안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아있는 그런 칼슘분들이 바깥으로 배출이 안 되고 우리가 몸에서 석회가 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죠. 제가 이제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게 아마 1시간 더 넘을 겁니다. 그래서 최대한 요만큼씩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그리고 칼슘은 우리가 섭취를 하게 되면은 젊었을 때 30대 초반까지는 우리 몸에 먹으면은 이 뼈라든지 치아 이런 데다가 이렇게 저장을 합니다. 근데 30대 초반이 지나면은 그때부터는 몸에서 저장을 안 합니다. 그래서 어린 친구들이 정말 칼슘을 잘 먹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만이 칼슘이 모자랐을 때 우리 몸에서 빼쓰지 않습니까? 에너지로 뺐을 때 굉장히 잘 저축을 해놓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뼈의 건강이 좀 더 오래 지속이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지속이 되지만은 결국은 식품으로 해서 칼슘은 매일 드셔주시는 게 맞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대한민국에 보통 보면은 시골에 보면은 65세 넘은 우리 할머니는 아니겠네, 아주머니들이 사과를 따러 간다고 젓갈을 한다고 사다리에 올라갔다가 한 칸 잘못 디뎌가지고 떨어지면은 모두가 다 부러지지 않습니까? 척추까지도 부러지고 길을 가다가 모서리에 무릎팍을 탁 이렇게 부딪혔는데 세상에 발목이 부러지고 그죠? 이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다 그만큼 칼슘이 부족하기 때문에 부러지는 겁니다. 뼈가 우리가 그 옛날 여치기 많이 했죠, 그죠? 여치기 하면은 안에 바람 구멍이 이렇게 큰 사람이 이기는 걸로 하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형태가 되는 겁니다. 안이 거의 다 이렇게 여치기 했을 때매로 이렇게 공간이 비어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칼슘도 이제 수축하는데 좋아하지만 이완할 때 마그네슘이죠. 그죠? 또 마그네슘이 든 그런 식품들을 또 드셔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장 건강에 어떤 좋은 프로바이오틱스, 프리바이오틱스를 드시고, 내가 먹는 식사 좀 이렇게 신경을 쓰시고, 그 다음에 칼슘, 마그네슘 종류 좀 드시고, 그 다음에 우리 몸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영양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아미노산이라든지 이런 성분이 들어있는 건강식품을 좀 챙겨서 드시고, 드셔야 됩니다. 꼭 드셔야 됩니다. 자, 우리 몸은 한 가지 영양분이 없어가지고 그 영양분으로 인해 가지고 연쇄적으로 다른 병이 진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합병증이 올 수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보통 보면은 병원에 들어가서 정말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만약에 병원에 돌아가신 분들 보면은 처음에 들어갔던 그 병으로 돌아가시는 게 아니고 나중에 돌아가실 때 보면 다른 병으로 돌아가신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그렇게 하니까 모든 병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그것들이 이제 물론 우리가 기본적인 운동도 해줘야 되지만은 영양분이 필요한 영양분이 없으면은 다른 곳에서 땡겨 쓰기 때문에 결국은 수명이 짧아진다든지 그렇게 되는 거죠. 자, 수명 얘기가 나왔으니까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겠네요. 우리가 이제 효소, 밥 많이 먹는 사람이, 가식하는 사람이 일찍 죽는다. 건강이 나빠지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식사를 많이 하게 되면 뭡니까? 그만큼 효소가 많이 소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효소가 더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소식하는 사람이 오래 사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보통 효소 그러면은 신진대사 효소가 있는가 하면은 우리가 식사하고 소화할 때 하는 또 그런 또 효소가 있습니다. 그럼 결국은 밥을 많이 먹게 되니까 신진대사 효소를 모자라니까 땡겨 쓰는 겁니다. 그죠? 그럼 효소가 없으면 우리가 죽는데, 그럼 땡겨 쓰다 보니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땡겨만 쓰고 내가 효소는 섭취는 해주지 않고 하니까 결국은 효소가 빨리 떨어지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소식하는 사람이 오래 사는 이유가 바로 그런 부분, 다 이유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가시겠죠? 자, 그러면은 일단은 우리가 이제 장 건강과 그다음에 이제 뭡니까? 수축, 이양하는 이런 부분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효소, 그러니까 가식을 하면 안 좋은 이유가 이제 그런 부분이라고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첫 번째적으로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어떤 그 질환이 뭡니까? 암으로 보통 많이 돌아가시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이 시대는 암에 지금 앞으로 안 걸리고 앞으로 30년만 암에 안 걸리고 내가 버티고 살아간다면은 어떻게 보면은 정말 영원히 살 수 있는 어떤 그런 시대가 올 수도 있지 않겠나.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저하고 똑같이 생각하시는 분도 몇 분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암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는 첫 번째적으로 제가 처음 서두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 된다. 스트레스. 그 다음에 술, 담배를 이렇게 가급적이면 좀 줄이면 좋다. 그죠? 그거와 관계가 됩니다. 하지만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은 암이라고 얘기하면은 그것도 하나의 염증 질환 아닙니까? 물론 스트레스가 있어가지고 온 것도 있고 유전적인 부분도 있겠지만은 결국은 모든 우리의 면역력과도 관계가 됩니다. 그러면은 모든 면역력을 또 총괄적으로 제일 많이 면역에서 중요한 것이 제가 첫 번째 봤던 장입니다. 장. 그래서 장이 좀 튼튼해. 그러면은 장이 튼튼하고 하면은 면역력도 좋아지고 피부도 좋아지고 모든 부분에서 좋아지는 겁니다. 장이 튼튼하면 소장이 건강하고 하면은 뭡니까? 먹는 음식물도 영양분을 또 섭취하는데 나쁜 부분들보다 더 섭취를 잘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장이 튼튼해 하시면서 그 다음에 염증을 제거해 줄 수 있는 그런 식품을 또 하나 드시는 게 맞습니다. 우리가 보통 보면은 TV에서 보면은 뭡니까? 뭐 새싹벌이, 어린 새싹벌이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면역력이 뭡니까? 우리가 면역력이 이렇게 봤을 때 이렇게 보입니까? 우리가 만약에 배를 절개가 면역력을 본다고 해가지고 안 보이겠죠. 그죠? 우리가 면역력은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우리가 그 하루에 보통 보면은 우리가 피 속에 있지 않습니까? 혈관 속에 보면은
많은 세포들이 막 이렇게 형성이 되고 말 하겠죠. 피가 또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또 피로 해가지고, 혈관으로 해가지고 영양분이 전달되고 하셨습니까? 그러면은 그 안에, 보통 보면은 만약에 하루에 암세포가 만약에, 생겼어요. 하루에 많은 암세포가 생기지 않습니까? 만약에 생겼는데, 거기에서 그런 나쁜 어떤 세포가 생겼을 때, 이렇게 죽이는 세포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로 많이 들으면 대지세포, NK세포, T세포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자, NK세포가, 이렇게 보고 활발하게 막 움직입니다. 그럼 활발하게 움직이면은, 쉽게 얘기하면은, NK세포가 그냥 정말 우리가 운동해 건강하고 술도 안 먹고 이래 하면 어떻게 합니까? 활발하게 움직이죠. 그죠? 우리 사람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듯이 그 세포가 활발하게, 건강하고 활발하게 움직이게 되면은 암세포라든지 그 어떤 나쁜 세포들이 만들어졌을 때 그 세포를 죽인다는 겁니다. 그러면 죽였어요. 죽였는데 그냥 죽은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놔두면은 죽었다는 자체는 뭡니까? 염증이 생긴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 염증이라든지 이 죽은, 청소를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청소해주는 세포가 대식세포지 않습니까? 그래서 NK세포라든지 대식세포, 그 안에 우리 좋은 세포들이 건강하게,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게, 움직이는 것이 그게 바로 면역력이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설명을, 제가 이렇게 좀 쉽게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표현이 잘못된지 모르지만은, 그냥 우리 인간으로 따지면은, 자, NK세포, 그 다음 대세포가 보통 술을 못 먹는 사람이 한 2병 먹었어요. 그러면은 뭡니까? 그 다음날 아무것도 못 하죠. 아무 일도 못 하죠. 그죠? 그게 아니고, 정말 건강한 형태로 이렇게 좋은 세포들이 이렇게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표현이 잘 된지 모르겠습니다. 자, 어쨌거나, 일단은 우리가 어떤 면역력을 최대한 높일 수 있는 어떤 그런 또 어떤 음식을 섭취를 하고 또 그 환경이 안 된다면은 또 뭘 합니까? 건강식품으로 해서 해야 되겠죠. 우리 회사 제품 중에서는 비덴 피로사, 일본 우메켄에서 나오는 비덴 피로사가 정말 아토피라든지 면역력에는 그냥 완전히 이제 최고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최고 생각하니까 또 어떤 기회가 되시면은 우리 비덴 피로사 한번 알아봐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이 또 있습니다. 좀 많이 길어지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할게요. 건강 얘기하면은 사실 몇 시간을 얘기해도 끝이 없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두 번째 뭡니까? 혈관 질환입니다. 혈관 질환입니다. 자, 혈관 질환은 우리가 가장 주변에서 많이 보는 게 뭡니까? 뇌졸중이죠. 그죠? 뇌졸중으로 많이 이렇게 혈관이 막혔던 것이 터지거나, 그죠? 얇아져가지고, 혈관이 나이가 들면은 우리가 쉽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자, 우리가 젊었을 때 이 손등에, 어떤 이거 하고, 나이가 들었을 때 이 손등을 보면은, 손을 보면, 늙었구나 느끼지 않습니까? 피부가 하면 힘이 없어지고 얇아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우리 몸속에 있는 이 피부들, 그죠? 몸속에 있는 어떤 조직들, 혈관도 똑같이 노화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보지 못해서 그렇지. 바깥에 있는 이 손등은 볼 수가 있죠. 얼굴은 볼 수가 있지만 거울로 안 보이니까 그렇지. 그럼 결국은 막혀 있는 부분에서 막혀 있는데 심장이 박동을 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무리한 운동을 한다든지 했을 때 뭡니까? 피가 강하게 들어가다 보니까 터지는 거죠. 혈관이. 터지게 되니까 결국은 뇌에서 이제 어느 쪽에 터지냐에 따라 가지고 오른쪽이 마비가 온다, 왼쪽이 마비가 온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이 건강, 혈관 건강 정말 잘 지키셔야 됩니다. 지키는 것이 크게 없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기 먹을 때 좀 조심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본 상식적으로 아시지 않습니까? 그게 다 또 장하고 또 우리 먹는 장을 건강을 생각하면은 그 음식에서 이 혈관 부분도 연관이 되게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저희 회사에서 나오는 제품 중에서는 폴리옥타콜린,
요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 혈관 속에 콜레스테롤 조정을 해주고요. 얇은 혈관 벽을 또 좀 두껍게 해주는 그런 또 성분도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진코엑스 같은 경우에는 막혀있는 혈관을 또 이렇게 뚫어줄 수 있는 그런 또 제품이 있습니다. 자,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이제 여기에서 이제 1, 2만 이렇게 우리가 신경을 써 암 안 걸리고 혈관 질환만 만약에 안 걸린다면은 제가 봤을 때 100세 이상은 얼마든지 살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쯤에서 이제 제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금 많이 지났네요. 요즘 영상은 뭐 8분 넘으면은 안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제가 한 30분이 아마 거의 다 돼 가는 것 같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은 정말 건강, 2021년도에 정말 건강한,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은 아마 2021년 건강한 한 해를 아마 보내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자, 제가 중간중간에 우리 회사의 건강식품 어떤 이런 부분을 그냥 조금씩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에이필드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든 뭐 화장품이든 생활용품이든 어떤 제품이든지 우리 가족이 안심하고 쓸 수 있고 먹을 수 있는, 바를 수 있는 그런 제품들입니다. 그리고 어느 유통가, 전 세계 어느 유통에서 나오는 제품보다 똑같은 제품이 있다면 거기보다 질은 더 좋게 하고 가격은, 유통 가격은 최단 착한 가격으로 우리 소비자 회원들을 만나는 그런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긴 시간 동안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제품을 쓰시면서 또 뭡니까? 써서 좋은 어떤 그런 부분들, 내가 몸이 좋아졌으면 그 좋아진 부분들을 주변 사람들한테 전달했을 때 그분들이 또 우리 제품을 또 뭡니까? 쓰시게 되고 회원가입을 해서 또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결국은 부업식으로, 투잡식으로 아니면은 그냥 덩달아서 그냥 이렇게 나에게 또 수입이 또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멋진 회사가 에이필드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2021년 여러분들도 더 건강하시고 또 뭔가 올해는 뭔가 또 하나의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노후를 아니면은 뒤를 생각해서 우리가 어떤 준비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에이필드에 관심이 있으시면은 밑에 보면은 저희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전화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